안녕하세요. 활동가로서 지치지 않으려면의 진행을 맡고 있는 공감인 대표 하효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감인의 치유활동가 신미경입니다. 효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활동가 이전에 나를 인식하기라는 주제에 이어서요. 오늘은 2회차죠. 네. 나의 경계를 지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업무 특성상 범죄 피해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교육도, 상담에 대한 교육도 이수한 적이 없지만 피해자 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가 미워서 혼자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갈수록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조직은 피해자 상담과 관련된 보호 체계가 없을까 하고요. 업무를 혼자만 책임지지 않고 상사와 이야기하며 해결 지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이상한 요구를 조직 내에서 관철시키고 조직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만나면서 사건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은 채 간접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로 사건 해결에만 애쓰다 보니 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건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피해자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으로 참아왔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이와 관련하여서도 상사와 꾸준히 대화는 나눴지만 조직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온전히 내 몫이라는 생각에 억울하고 두렵고 활동가를 지켜내지 못하는 이 조직이 원망스러웠어요. 이 업무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겪게 될 간접 트라우마의 고통도 무섭습니다. 업무에 쓰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저를 다 써버린 것 같아요. 네, 앞서 보내주신 우리 활동가 선생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우리 공감인 카드를 활용한다면 네, 화가 나요? 답답해요 입니다. 이 사연 안에서 제가 감정 단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미움, 원망스러움, 억울함, 두려움, 고립감, 고통스러움 네,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네. 정말 제가 상상해 보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에 혼자 서 계시는 그런 네,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이 조직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효율님은 어떠셨어요? 사연자분 일을 하시면서 간접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를 알고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인지하고 계시고요. 이를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네. 근데 다양한 감정을 통해 심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알아차렸는데 사실 자신이 알아차린 게 뭔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은 느꼈어요. 네.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계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경계요? 네. 저는 좀 들어본 것 같지만 네. 많은 분들이 경계라는 거 좀 낯설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미영님은 경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새 하는 말 있잖아요. 네네. 너 선 넘는다. 네. 네, 선 넘지 마. 막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 그때 말하는 선 아닐까요? 음. 뭐 경계, 뭐 그 정도? 네네. 근데 그 선에 더해서 한계라는 개념도 좀 포함시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 혹은 뭐 바운더리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경계인데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해서 안 되는 것과 해서 되는 것을 구분하는 선이자 그것들의 연결점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 안에서도 영역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게 작동을 해요. 왜 달라질까요? 그게 상황마다? 상황이 달라질까요? 아, 맞아요. 상황이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내가 자신이 달라지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내가 당연히 달라지는 것 아니야 라고 이제 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경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자기. 그래서 어떨 때는 괜찮은 것들이 어떨 때는 되게 상처가 많이 돼요. 상황도 비슷한데 어떨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가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럼 보통 그 사람도 놀라게 돼요. 옛날에 안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충분히 이거 버틸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많이 박혀 있었던 거죠. 내가 굉장히 피곤한 날이거나 그 전에 되게 힘든 상황을 겪었거나 혹은 뭐 그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충격을 받았거나 여기에 이어서 내가 그 상황에 도달하면은 그때 이미 내 경계가 박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이 한계나 선이 좀 바뀌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작동하는 자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연에서 보면은 피해자가 이상한 요구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직무상 경계를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를 만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사람마다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경험한 것들을 서로 소통할 때에 그 소통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경계의 지점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이분이 더 힘들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연 중에 자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마음이 그걸 알아차린 건데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개념이 바로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건 내가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 경계를 넘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상황에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그 이름에 따르는 대처 방법들을 내가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경계라는 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허락 없이 누가 방어막을 넘어온 케이스죠. 지금 이제 피해자와 같이 뭔가 일을 하시면서 그 피해자분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활동가 부분의 방어막을 살짝 넘어간 거죠. 근데 경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느끼는 경계와 달리 심리적인 경계라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물리적인 울타리하고 뭐 개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나의 울타리가 어딘가를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나도 상대가 내 울타리를 넘어왔다라는 걸 못 알아차리고, 사연에서 보듯이 이제 피해자분도 어찌 보면 그 경계가 한번 허물어졌던 경험을 했던 분이죠.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은 심하게 그 경계가 한번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대가 자기가 그 경계가 한번 허물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경계에 대해서 민감할 때는 되게 민감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한번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무의식중으로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를 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활동가분들이 잘 받아두지 않으면 활동가분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저분이 나의 경계를 넘어오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방어를 해대면 저분이 나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피해자분을 이렇게 약간 밀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나만 안전한 공간에 있겠다, 당신은 거기 있어라, 이렇게 서로 분리하는 그런 거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분들은 경계에 민감하게 자신의 경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경계를 알아차리고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피해자분이 침범당했던 경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계를 지키는 것, 활동가분들이 자기의 경계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상황이 변하니까 그때그때 반응하게 되는 자기도 변하고 그 자기에 따라서 그러면 또 경계도 변하는 거. 그러면 와, 정말 평소에 내가 나와 그리고 나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면밀히 나를 보는 작업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인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영역과 강도에 대해서도 평소에 잘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계라는 단어를 계속 의식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또 고려해야 될 나의 경계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가 힘든 줄 모르고 훅 들어오면 선 넘어오네.
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나와 현장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피해자들 만날 때에 내가 느끼는 것들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분리가 안 되고 내 경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들어온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의 문제를 만나기 시작하면은 피해자들의 문제도 정확하게 안 보이고 이게 내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도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를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나의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 혹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은 평소에 나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경님 같은 분이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사실 이렇게 경계를 얘기하는 거는 나의 감정적인 취약점 같은 걸 드러내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취약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약점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막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경계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점점점 영역을 넓혀갈 수도 있고 나의 취약점을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경계가 어딘지 나의 방어막은 어디쯤 쳐져 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자주 얘기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네. 안전한 사람들과의 대화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사실 혼자 생각할 때보다 그렇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됐던 경험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안전한 대화를 통해서 나의 경계를 자극하는 주제들은 무엇이고 그렇죠. 또 더 나아가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정말 원했던 거, 나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그 지점까지 정리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렇게 경계라는 단어를 의식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경계가 작동하고 있고 나의 보호막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잘 모니터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일 내가 내 경계가 침범됐다, 나의 안전막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미영님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 넘네. 그럴 거예요. 왜? 근데 사실 그 어렵죠. 인식하기도 어렵지만. 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선 넘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상대가 경계를 넘어오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경고나 혹은 알려주는 행위는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지금 선 넘어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게 1차적이고도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예. 그 사연 안에서 보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가 선생님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조직에게, 상사에게 내 선을 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연 안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을 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와,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직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 그렇죠. 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힘을 받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다음 앞으로의 일을 진척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 뵙지 못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대화, 안전한 사람들과의 대화 안에서 선생님의 그 바운더리, 경계를 잘 이해하시고 또 그 경계에 맞는 욕구, 침해됐었던 그 욕구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신다면 이 향후 조직과 대화할 때 있어서 조금 내가 더 명확히 나에게 그렇죠. 무엇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지 설명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조직의 변화를 기대해 보는 마음도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오늘 잊지 말고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경계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경계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서 나의 방어막 그리고 내가 바뀌듯이 나의 경계도 그때그때 바뀐다. 민감하게 알아차리라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경계를 침범당해서 상처를 입었다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그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안전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치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상처가 치유가 잘 되면 굳은 살이 박이면서 상처나기 전보다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지키는 일은 그럴 수 있도록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생기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외상 후 성장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잘 보듬고 그것과 잘 살았던 경험을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도록 나의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겠구나. 일정한 시간 동안은 그런 것들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의 개념을 잘 아시고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를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우리 활동가 선생님에게 우리 글귀로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글귀 뽑아오셨어요? 예, 저는 오늘은 이 글귀. 네, 누구보다 자신에게 다정한 날들. 네, 우리 활동가 선생님 누구보다 오늘 제일 자신에게 다정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감인의 치유활동가 신미경 하효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